자, 이 문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함수가 3개 있는데 관계성이 있어요. 이 두 개는. x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시키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죠. 그럼 이 점이 그렇게 이동을 하면 이 곡선 위에 어딘가로 꽂혀질 텐데 보시면 이 기울기가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자, A라는 점을요. 제가 이동을 시켜요. 여기 플러스 2만큼 밑으로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켜요. 그럼 A 다시도 옮겨진 이 모습이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걔가 지금 여기 딱 이 C에 꽂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를 타고 가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딱 이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 2고 그럼 이 거리가 4인 겁니다. 그럼 A의 x좌표가 제가 모르니까 A로 놓고요. C는요. A 더하기 제가 1로 놓을게요. x좌표 2만 갔으니까. 그리고 이 정중앙 AB랑 BC 같으니까 이 정중앙이죠. 이 중앙좌표는 그럼 x좌표 A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식은 A랑 C의 y좌표의 절반값이 B다 이거죠. 따라서 B의 y좌표 4에 A 플러스 1을 넣어줘요. 그럼 4의 A죠. 그거에 2배를 한 값이 같습니다. 누구랑 A의 y좌표 A를 집어넣어요. 그럼 2의 A 더하기 4 에다가 얘의 y좌표 집어넣으면요. 더하기 2의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줄 거예요. 이 계산하기 위해서 2의 A를 제가 라지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왼쪽 식은요. 2A 제곱이죠. 얘는요. A 더하기 4 더하기 A입니다. 그럼 2A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빼기 4는 0.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는 0이죠. 그래서 AA 1 맞불이니까 라지 A가 2가 됩니다. 양수로서 2가 돼요. 따라서 A는 그럼 1인 거죠. 좌표 여기가 1이고 2이고 3인 거예요. 근데 저희 구할 거는 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좌표값 하나만 알면 끝나요. 그럼 제일 여기다 넣어볼까요? 3이니까 얘는 3, 넣어주면 2가 되겠죠? 3,2니까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위에 있다 하면은 2는 마이너스 6 더하기 K인 거죠? 따라서 K는 8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문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실수 M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 자, 이거는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있을 건데 근이 하는 거예요. M이 중근이죠, 중근.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럼 뭐 머릿속에 뭔가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 쓰면 좋겠고 뭐 그런 느낌이 들면 좋아요. 자, 이 곡선이 이거에 있는데 얘는요 저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미분해 보면은 3x제곱 더하기 k죠. k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k가 음수여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원래 함수는 증감증이 나타날 거고요. 아니면 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떠 있거나 붕 떠 있, 그러니까 맞닿거나 붕 뜨면요 계속 증감하는 아이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 나올 건데, 자, 이 경우는요 첫 번째는 k가 음수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k가 0 이상인 경우겠죠. 에 대해서 자, 기울기 m인 애가 기울기 어떤 m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존재한다 이거죠. 접하면서 접선 중에 기울기가 m인 게 두 개 있대요. 그러면은 둘 다 가능해요. 이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놓여지면은 기울기 m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런데 두 접선 이게 핵심이에요.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두 접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두 접선 사이의 거리는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죠. 이렇게. 근데 그게 접점 사이, 여기 접점 A, 접점 B잖아요. 두 접점은 변곡점 기준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딱 똑같다 이 말은 변곡점 기준으로 이게 대칭, 이게 점을 그었을 때 이게 수직으로 놓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그런 게 가능해요. 왜냐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거 보면요 변곡점 이렇게 있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띠 그은 점에서 수직으로 되게끔 이렇게 접선이 가면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그거죠. 접선 사이의 거리, 이 수직거리가 접점 사이의 거리랑도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함수를 이제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평점 기준으로 이렇게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데 똑같이 기울기 m인 게 절대적으로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은 이 점 사이 이 거리 있죠?
이게 이 수식 거리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작다는 게 일단 대전제로서 이 상황을 보는 거고, 자, K가 0보다 작다는 건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짜야 돼요. 근데 이게 수직이라는 정보를 잘 봐야 되니까, 자, 이 B라는 좌표를 한번 제가 알파, F 알파로 놔볼게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식은 저 지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변곡점 X좌표는 빵이죠. 왜냐면 X에 2차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2차항 없으면 세근 합이 빵이니까 변곡점 좌표의 3배가 세근 합이니까 여기 좌표 빵인 거죠. 자, 그럼 이 평균 변화율 알파분의 F 알파에다가 곱합니다. 여기서 미분계수 F 프라임 알파 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을 다 실수 M으로 가르쳐서 M에 대한 뭔가 방정식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중근 가지도록 하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뭐 2차 방정식이면 중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알파분의 F 알파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죠. 나 보면은 알파분의 F 알파는요 알파 3승 플러스 K 알파죠. 약분 치면은 얘는 그냥 알파 제곱 플러스 K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되고 곱하기 F 알파는요 F 알파는 넣어주면은 3 알파 제곱 플러스 K죠. 미분해서 넣은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 방정식이 우리가 현재 원하는 이런 장면이다 는 거고, 한 가지 더 써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요거를 M과 K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어떤 방정식이 있냐면 이 점을 보시면 이 점은 제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잖아요. 알파 3승 플러스 K 알파죠. 근데 그 식이 다시 여기서 함수값 썼고 아까 여기서의 그 미분계수가 M이라는 사실을 써야 돼요. 뭐냐면 3알파 제곱 플러스 K 있죠. 이게 M이에요. M. 여기 지금 우리가 기록이 M인 걸로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방정식을 M과 K로 바꾸고 싶으니까 알파 제곱이란 요 아이 있죠. 얘를 바꿀 건데 먼저 요 아이는 덩어리 자체로 그냥 얘가 M이에요. 얘를 두고 앞덩이를 한번 M으로 K로 바꿔봅시다. 알파 제곱은요 넘겨주면 이거 M-K를 3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알파 제곱이에요. 넣어주면은 3분의 M-K에다가 더하기 K를 해줘요. 한 다음에 곱하기 M을 하죠. 그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양변에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자 M-K 더하기 3K 하고 곱하기 양변에 3 곱한 거니까 이쪽만 곱했다고 보는 거죠. M 그대로는 마3이 되겠죠. M-K 더하기 3K 곱하기 M 그대로 가고 저 곱하기 한쪽만 하는 거니까 M 마3.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만 근이 있어야 되니까 중근 먹어야 돼요. 자, M제곱 이만큼 2K죠. 플러스 2MK. 근데 2KM을 쓰는 게 낫겠다. M에 대한 방정식이니까요. 2KM 더하기 3은 0이죠. 얘가 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2K 반띵이죠. 판별식 K제곱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게 얼마 되면 된다?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뿔마 루트 3인데요. 음수라 처음에 대전제를 깔았으니까 이렇게 되려면 K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 문제 13번 보시면 얘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증가하는 1차 함수 이거 필수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 써놓고 요걸 보시면 얘는 이 등차수열의 함수 값들을 그냥 더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더한 거에 차이가 18인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이 함수 이게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거는 음수항을 절대값 씌웠을 때만 이 차이를 발생시키죠. 근데 그 차이가 18이거든요. 그럼 음수인 영역 지금 이 ANR 수열인데 음수인 영역의 음수 총량이 이게 9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인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제가 음수의 처음 시작점 여기를 얼마인지 모르게 몇 번째 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몇 개 갈지 몰라요 지금 현재. 하지만 확실한 건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첫 번째 음수항의 함수값을 제가 A라고 놔볼게요. A. 이 함수값을 A로 놔보는 거예요. 여기는 A-2인 거죠. 공차가 2씩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절대 A-6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 장도 음수잖아요 지금요. 이 첫 장이라면 여기에 음수의 첫 장인 거예요. 음수의 같이 보면 일로 보니까 마지노선 마지막 음수항이죠.
A-A-4, A-6 더하면 이 뒤에 달린 상수항만 더해도 이미 마이너스 12예요. 거기다 A가 음수니까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2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음수가 몇 개 항으로 구성되냐? 3개 이하의 항으로 구성이 될 텐데 3개일지 2개일지 1개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 잊지 말할 점은 제가 세팅한 게 이 A라는 애가 지금 이게 마지막 음수항이에요. 만약에 하나만으로 얘가 마이너스 9를 만들려면 A가 마이너스 9겠죠? 근데 공차가 2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순이야. 안 돼요. 만약에 2개 항만으로 이게 된다, 마이너스 9 되려면은 2A, A 빼기 2랑 A 더한 2A 빼기 2가 마이너스 9니까 A는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5예요. 또 이 다음에 공차 2니까 다음 마이너스 1.5라는 항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에요. 마지막 음수항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3개 항의 합이 마이너스 9구나. 그러면은 A-4, A-A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 거의 3배 3배 A-2를 한 게 마이너스 9니까 A-2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어렵지 않죠. 1부터 얼마까지? 15까지 하라면서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마지막 음수항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냐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첫째 항인 거죠. 왜냐? 이만큼을 엎어서 마이너스 9를 만들어낸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5, 마3, 마1. 이게 첫째 항이 여기 마이너스 5가 있고 두 번째 마3, 세 번째 마1.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1, 3 이렇게 쭉 가겠죠? 아, 함수 값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 3, 5를 가겠죠? 그럼 이게 더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건 15항까지 가는 거니까 이 앞에 3개는 더해버리면 5 더하기 3 더하기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항이 그럼 12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12개인데 연속된 홀수의 1부터의 합이거든요. 이거는 144예요. 144.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더해야 되는 거는 요거를 절대값으로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 그 자체로 더할 거는 얘는. 그러면 마1, 마3, 마5를 그대로 더하면 마9죠. 두 개 더해주면 답이 135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얘 보시면 양변을 일단은 뭐 0을 넣어보고 싶고 미분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0 넣어봐서 왼쪽 0인데 오른쪽 0 소득이 없어요. 그냥 미분할 거예요. 미분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이 안에가 t에 대한 함수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fx는요 그냥 하나의 상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를 분리해서 보면 이렇게 하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1 쓰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어진 함수식이 얘를 지금 미분할 거죠. 양변 똑같이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면 이만큼은 사실 함수가 그냥 x거든요. 0에서 x까지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사실 이 주어진 함수는 fx 곱하기 x 빼기 0에서 x까지 ft dt니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프라임 x 곱하기 x 여기 fx 되겠죠? 에서 fx를 뺄 거예요. 그럼 지워지죠. 얘만 남아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얘를 미분한 거죠. 미분해주면 6x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의 이거 하고 x가 됩니다. 그러면 fx가 다항함수니까 f' 다항함수고요. 이 다항함수에다 x를 곱한 게 이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f'x의 식의 형태가 나와요. x로 나눠버리면요. 6x 더하기 2배의 f2-f0인 거예요. 0일 때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괜찮아요. 이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형태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무조건 1차 함수로서 될 수밖에 없죠. x 곱해서 이게 2차 함수 나오는 거니까. F'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걸 또 보면 f3 빼기 f이거든요. 얘는요 인테그랄에 1, 3까지 f'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걸 식에서 요 값을 제가 알아야 이걸 넣어서 이걸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먼저 얘부터 먼저 구합시다. f'을 확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f' 확정하려고 하면은 자 f'을요 제가 쓰기를 6x 더하기 2c라고 쓸게요. c는 뭐다? c는 f2-f0인 거예요. 자 근데 얘 요가 있죠? c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에서 2까지 f' 쓸 수 있죠? 사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그대로 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놓고 이거 적분시키면 c가 구해지겠죠. c가 정해지죠. c가 정해진다는 말 뜻은 이 함수 f'이 확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다? 요거잖아요. 얘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확정된 f'을 적분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게 공통현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공통 이렇게 현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각이잖아요. 알파. 그리고 이쪽 여기서도 제가 여기 베타를 잡을게요. 이쪽 베타. 그러면 이게 지금 공통현일 때 요 알파에 마주보는 요 각, 아니 뭐 이 알파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공통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공통현 주고 여기가 알파면요, 이쪽이 파이 빼기 알파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알파에 대응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이게 제가 K로 놓을게요. K. 그다음에 이쪽은요. 제가 어디냐면 요 파이 빼기 알파에 대응되는 요 길이를 제가 M이라 놔볼게요. 그러면 사인 버치 돌리면은 사인 알파 여기 처음에 이렇게 보면요. 사인 알파분의 K는요. 2R1이죠. 이 왼쪽 원의 반지름. 여기는요. 사인 파이 빼기 알파분의 쓸 건데 K는 사인 알파랑 똑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서로 역관계에 있는 사인이 같다 이거죠. 이거보다 여기 M은 2R2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얻어지냐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눠버리면 K랑 M의 비율이 즉 이 각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이 두 원의 반지름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공통형 가질 때는.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비율이 두 개 반지름 비율과 같다 이 얘기거든요. 자, 저희 반지름 길이를 모르죠. 모르는 상태로서 그냥 길이 비율이 나와 하는데 그럼 길이를 주어진 게 있냐? 주어졌겠죠. 문제에서. 얼마냐면 이 AB 길이를요. 문제에서 9라고 줬어요. 이 길이를요. 문제에서 3.3이라고 줬어요. 즉 두 원의 반지름의 비율이요. 9대 3.3이에요. 그걸 써야 돼요. 반지름이 R1 대 R2가요. 자, 9대 3.3이다. 이걸 잊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이걸 살짝 지어보면 여기가 아까 얼마다? 얘가 9인 거죠. 얘가 지금 3.3이에요. 자,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9대 3.3인 거 알고 있는데 비율을 알고 있는데 하나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나머지 반지름도 구해지니까. 인데 문제는 5-가 유니티. 이건 이렇게 그어놓은 거죠. 그러면 sin ADB가 봐야 돼요. 각 어딨냐? sin ADB는 요 ADB 요 삼각형이에요. 즉 왼쪽 원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이죠. 여기 사인 버치로 돌리고 싶어요. 자, ADB. 자, 여기를 알파 넣을게요. 그러면 sin 알파 분의 요 길이 9는 2R1이 되겠죠? 근데 그 왼쪽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게 sin 알파 값이 3분의 3이에요. 이거는 9 곱하기 요 돌리면 3분의 4겠죠? 32니까 R1이 6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R은 6이면 얘 대 얘 비율이 9대 3.3이니까 R2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필요하면 계속 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구하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 문제에서 BC의 제곱이죠. 그럼 BC는 이 통으로 요 기대라는 이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 요 길이. 근데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패턴인 게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거든요. 5 다시 여기 이 약부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고 이렇게 이어지면요. 이쪽 길이가 R1이죠. 여기가 R2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기 제가 세타로 놓잖아요. 그러면 이 호에 대해서 이만큼은 중심각이에요. 근데 얘랑 같기 때문에 각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 반절이 세타예요. 세타. 여기가. 그러면 요 사인 값이랑 사인값 갖고 있다는 세타예요. 각이. 그러니까 이게 한쪽 이쪽 세타고 저희 마찬가지 논리로 똑같이 여기를 제가 만약에 세타 2라 하면은 여기가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각이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 하고 이 안에 있는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각이 두 개 같으니까. 이거 원주각 이 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중심각의 절반 가깝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그럼 각이 같은데 그때
구하라는 게 이 커다란 그 삼각형의 닮은 빈 삼각형 중에 큰 거에서의 아래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닮은 비만 알면 돼요. 왜냐면 이 조그만한 거에 5-2 아래에 있는 걸 줬거든. 문제에서 6루트 2로. 닮은 비를 알면 좋겠는데, 자, 닮은 비는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얘가 9죠. 근데 이쪽은 보이시나요? 닮은 비가 요거 빗변 대 빗변의 대응으로 구할 수 있어요. 큰 거의 왼쪽 빗변이 요거죠. 작은 거의 왼쪽 빗변은 요거거든요. 요거에서 요거죠. 그러면은 그 빗변의 비율이 9 대 요 5에 있는 왼쪽 원의 아까 반지름이죠? 6이에요. 6. 그럼 닮은 비가 결국에는 3 대 2의 닮은 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저희가 요 BC가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죠? x로 놓고요. x 대 아래 5 다시 문제에서 줬어요. 6루트 2로. 그러면 외양내양 해버리면요. 이 x는 18루트인 거죠? x는 9루트이에요. x 제곱하면은 162가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